할게. 그럼 이거 너무 많다. 5분 1분 하자. 제가 밥 한번 거하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 이슈로 세상 읽기 7번째 시간입니다. 돈의 속성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돈의 속성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20년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인데 네. 2위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 봤는데 예스24에서는 3위, 그리고 알라딘에서는 8위. 8위. 네, 그리고 밀리의 서재에서 2020년 가장 많이 읽은 책, 그리고 왕동률이 가장 높은 책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이제 강세가 주로 이제 이러한 자기개발이라든지 경제경영, 재테크 이런 쪽이긴 해요. 네. 그러긴 한데 그 중에서도 경제경영서 중에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이 기존의 다른 경제경영서와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런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이 책의 매력은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문맹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제시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성공한 삼촌이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조카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어떤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듯이 쉽게 그러면서 명확하게 제시한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그러면서 좋은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요. 최고의 부자가 들려주는 돈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굉장히 솔깃했어요. 네. 솔깃했고 또 돈을 어떻게 투자하라, 여기다 해라, 저기다 해라 이런 말이 없고 돈에 대해서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또 자기가 실천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인상적이고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네, 맞아요. 작년에 이 책하고 함께 인기를 끈 책이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네. 그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분은 이제 주식 투자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또 이제 뭐 다른 어떤 분들은 또 부동산 투자 엄청 강조하고 막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런 뭘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부자로 살기 위한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별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으로 그 돈을 버는 능력, 그리고 모으는 능력, 그다음에 유지하는 능력, 그다음에 쓰는 능력 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셨는지요? 저는 이 책을 보고 돈을 많이 몽땅 벌거나 아니면 돈을 물 쓰듯이 써도 걱정이 없는 사람 이런 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근데 여기를 읽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것부터 그리고 늘리는 거, 저축하는 거, 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관리되어야 오래오래 부자로 남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그래서 이 4가지 능력이 다 중요하긴 한데 굳이 여기서 한 가지를 고른다고 한다면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거 돈을 쓰는 능력. 왜냐면 월급 생활자로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계산기 찾아봐야지. 그 남들만큼 벌고 남들만큼 쓰면 적당히 이제 사실 사는 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살다 보면 뭐 아파트 한 채 정도 구매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략해서 썼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좀 못한 것 같고 똑같은 조건에서도 같은 월급 맞벌이를 하든 혹 외벌이를 하든 같은 월급 직장 내에서도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사회초년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회초년생이 아니고 이제 어느 만큼 50이 가까워지니까 됐는데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아끼고 전략했던 사람들은 뭐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해서
표는 안 나,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표는 안 나지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전략해서 모아진 돈이 있다면 이 돈을 어디에 다시 재투자할지 어떻게 늘려갈지에 대해서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생각조차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쓰는 능력이 그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버는 것이다. 이게 버는 능력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 가서 얼마를 받고 난 얼마 받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4가지 능력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모으고 유지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나 보다. 이런 약간 반성도 좀 하게 되고요. 우리 하루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출발해서도 어떻게 모으고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쓰는 부분, 저 같은 경우 이제 충동 구매가 좀 많아요. 이렇게 월급 받아서 한 달 쓰고 나면은 또 주잖아요, 월급을.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쓰는 능력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다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우리 초롱이는 어때요? 저도 똑같아요. 심해요. 아무튼 이분은 지금 이제 밝혀진 재산 본인이 밝힌 것만 해도 4천억 정도 되고 날마다 하루에 배당 이익만 3, 4억 정도를 번다고 해요. 날마다. 네, 매일. 그런데 매월이 매년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버는 수준의 4분의 1만 일 정도 수준으로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1억을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쓰는 지출의 4분의 1로 줄여서 써야 어떠한 특별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쫄딱 망하지 않고 또는 그 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아니면 또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저 그거 보고 많이 웃었는데 이 정도 부자가 됐을 때는 친인척들한테 이 정도 하고 이런 것까지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분 지금은 이렇게 잘 사시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이렇게 어렵게 사셨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놓으셨다. 이외에도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팁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책을 읽고 혹시 내 경제생활에 좀 달라진 게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을 읽고 나서 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쓰고 있는 생활 패턴, 그러니까 그 통장 계좌랑 이런 것들을 한번 싹 적어봤어요. 오. 잘할 거야. 싹 적어봤어요. 근데 정말 많이 왜 연말에 그 소득공제 받으려고 저거 받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어? 맞아요. 네. 내 손에 남는 거 없는데. 없잖아요. 반절이나 될까 말까 하죠. 반절?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적어보니까 그런 걸 잘 안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고 또 적어보니까 제가 확실히 쏠림 현상이 소비의 쏠림 현상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적은 돈, 작은 돈 쓰는 거를 쉽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작은 돈을 쓰는 거를 맞아요. 거부터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된다. 맞아요. 큰 돈 쓰는 거는 써야 될 때 쓰는데 작은 돈 쓰는 거는 최대한 전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작은 돈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실천할 거고 그리고 적은 돈을 아끼고 그냥 큰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쓰되 꼼꼼하게 따져보고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일단은 그 김승호 씨가 운영한 체인점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간 김에 스노우폭스라는 매장을 가봤거든요. 어땠어요?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아기자기해가지고 여기가 저는 이렇게 화장품 샵인가 음식점인가 굉장히 이게 헷갈릴 정도로 도시락 전문 업체였는데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뭐 이렇게 공주방에 온 것 같은 화사함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네, 그런 점이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좀 받고 왔고요. 제가 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네. 네. 굉장히 이분이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첫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매월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의 일정 금액을 이분이 강조하신 우리나라 1등 우량주 아니면 1등 같은 2등. 네, 그 회사의 주식을 일정 기간 사서 한번 이렇게 꾸준히 최소 5년 정도 이렇게 묶어두는 유지할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이렇게 기지개를 이렇게 편다던가,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물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에 자고, 일정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제가 실은 며칠 해봤어요, 이 책을 읽고. 근데요, 확실히 아침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몸이 유연해짐을 느끼겠더라고요. 활력이 좀 더 생기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3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매달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목돈을 모아야겠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목돈, 종잣돈을 한번 만들어서 로테이션이 잘 되는 곳에 부동산을 하나, 자그마한 것을 하나 가지고 싶습니다. 이날 제가 밥 한번 거하게 사겠습니다. 고기 사야지. 네. 아우, 그냥 듣기만 해도 뿌듯하네요. 네. 아주 구체적이고 좋습니다. 네. 김승호 회장님은 돈을 버는 이유, 부자로 사는 이유를 가족을 부양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부자지만 하루에 18시간 쉬지 않고 일했던 그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라고 해요. 지금은 자기 결정권이 있고 또 자유의지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만약에 부자로 살고 싶다면 이 책 돈의 속성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